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의 최대 숙제인 ETF죠. 이 ETF 승인 관련해서 최근에 SEC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전세계 투자들이 이목과 기대감이 나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져만 가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SEC 리플 ETF 승인 의견 수렴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어서 뉴욕 증시 사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레스케일과 이제 비트와이즈 등 주요 운용사들이 제출한 XRP 현물 ETF 신청에 대해서 SEC가 어떻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업계가 기관 투자들은 SEC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향적인 태도라는 거 쉽게 말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SEC가 리플 ETF 승인 여부를 최종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대형주 펀드에 포함된 XRP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고 곧 종료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치구나스는 XRP ETF는 이르면 9월에서 10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현 시점에서 승인 확률은 약 85% 수준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리플과 SEC 간 장기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XRP 그리고 솔라나 기반 ETF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블랙록은 현재 일부 암호화폐 기반 투자 상품만을 운영하고 있고요. 신규 알트코인 ETF 출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ETF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량과 유동성이 필수적인 만큼 회사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품은 출시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어떻게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과거 비트코인 ETF를 신청할 당시 강한 고객 수요를 근거로 내세운 사례와는 대조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EC와 리플의 소송 종결로 일부 규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블랙록의 결정은 오직 수익성 판단에 따른 것이고요. 회사 내부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관 수요가 보장되지 않는 한 XRP나 솔라나 ETF를 포함한 알트코인 ETF를 출시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XRP ETF 관련해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선들을 비춰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블랙록 현물 XRP ETF 신청을 주저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고객 관심이 적고요. 규제 불확실성 등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와 법정 다툼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서 XRP 커뮤니티의 기대가 커졌지만 블랙록 현물 상장 ETF 신청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제한적인 고객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률 감소 우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커뮤니티 기대와 다른 데이터 기반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중심의 낮은 글로벌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 보여지는 뉴스들에서는 이렇게 블랙록의 XRP ETF 관련되어서 부정적, 그쵸? 부정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리플과 그리고 블랙록 서클은 가상화폐 패권이죠. 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배를 탔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리플의 히든노드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든노드는 이미 블랙록 토크나 펀드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통 자산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간의 가교, 그쵸? 이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 리플이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록의 인프라와 이제는 연결되어 있던 히든노드의 기관 네트워크가 이제 리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서클 인터넷 그룹의 IPO에서 이제 블랙록은 10%의 주식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러한 이 리플 그리고 블랙록 서클, 그쵸? 이러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그리고 XRP 레저, 서클의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그리고 블랙록의 막대한 기관 자금력 및 전통금융시장 영향력이 상호 이렇게 작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이 현 상황에서 이 세 기업의 관계는 암호화폐가 전통금융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뭐가 된다? 지표. 이 지표가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 서클 블랙록의 이 연관성은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들의 협력이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에게는
엄청나게 크나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4,500원에서 4,000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상승 관점에서 중요한 사실은 4,500원짜리에 결국에는 안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채널 이 하단부인 4,000자리까지 리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는 차트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는 그림보다는 이렇게 한 번 더 4,000자리를 리테스트하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크게 시세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4,000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이 자리가 오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된다? 풀 매수를 해야 된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4,000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4,000자리 위에서 놀게 된다라면 이때는 정말 강한 상승, 정고점 돌파는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